네, 안녕하세요. 임나빠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조정, 그리고, 원래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은 쉽게 올라타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 이번 조정, 단기 조정이 만약에 마무리된다면, 어떤 선에서 봐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장기선으로, 예,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그, 언제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예, 아마 한 요때쯤이었던가요? 예, 181선 내지 216일선 부근에서 조정을 받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냥 바로 넘겨 버리더라고요. 넘겨버려서 야, 세긴 세구나. 외국인들 수급이 굉장히 세긴 세구나라고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허나 결국에는 맞고 내려오죠. 예, 결국은 맞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해드렸어요. 실제로 카페에서 제가 그거를 찾아볼까 하다 귀찮아서 또 안 찾았습니다. 근데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있네요. 이런 자리에서 흥분해서 잡는 자리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가 지금 갭으로 떴고, 여기서 만약에 갭하락이 혹시라도 나오게 되면, 그럼 뭐죠? 예, 다음 주에 갭하락이 나오게 되면 갭 아일랜드가 뜨는 겁니다. 이 때문에 분명히 좋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갭 아일랜드 패턴. 말 그대로 섬처럼 떠 있는 거예요. 어느 일전, 특히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올라가거든요. 갭 상승, 갭 하락이라는 게 그렇게 흔치 않은데, 과열이다라고 하면 갭을 갖다 올리죠. 갭으로 올려놓고서는 이 위에서 형성돼 있고, 그리고 다시 여기서 갭으로 하락을 하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럼 이게 갭 아일랜드 패턴이에요. 근데 원래 갭 아일랜드 패턴은 신고가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흥분되어 있으니까. 근데 좀 특이한 케이스로 삼성전자가 이런 흐름이 좀 나왔는데, 자, 보통 이제 다른 거는 다 제쳐두고서라도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면 연봉에서 잡는 게 맞아요. 연봉에서 5년선에서 반등할 때 혹은 5년선에서 반등을 못한다라고 하면 10년선까지 열어두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 내내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초장기 혹은 장기를 볼 때 5년선을 보셔라. 그럼 가면은 놔둬라. 우리 내년 내후년에 보자. 이 개념이에요. 자, 하지만은 중간중간 틈틈이 기회라는 건 항상 줍니다. 밑으로 빠졌으면 장기선 밑으로 빠졌다라는 거고, 장기선 밑으로 빠졌다라는 건 그만큼 또 중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냥 배우신 대로 여러분들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예. 1개월간 상승을 했죠. 1개월간 상승을 했습니다. 바닥을 찍고 이렇게 1개월간 상승을 해줬습니다. 자, 1개월간 상승폭은 대략 얼마가 되느냐? 얼마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47,000원, 37,000원에서 47,000원, 만원 정도, 약 한 30%가 좀 못 미치는 그러한 상승률을 기록을 했죠. 자, 그랬다면은 일단 1개월간의 상승이면 무조건 30분 봉을 보는 게 맞아요. 30분 봉을. 그런데 제가 그래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가 있었죠? MSCI? 예, MSCI 편출된 종목과 그 다음에 편입된 종목이 없다 하지만은 투자 비중, 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대한 이러한 투자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정 부분 자금이 출해될 수 있는데 그 규모는 대충 기사나 아니면은 증권사 자료들은 어느 정도를 추정하고 있냐면은 1.6억 달러 삼성전자에서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준에서 약 한 1억 달러 정도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게 다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닐 겁니다. 뭐 1억 달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2억 달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나머지 다른 종목들에서 이제 편출이 되는 거겠죠. 자, 그게 올해 언제냐면은 11일 날 이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언제입니까? 2일 날, 28일 날 종가 기준으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엔 뭐죠?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매수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181선에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 이런 경우는 좀 독특한데 원래는요. 원래 이렇게 단기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1개월 동안의 상승세가
많이 나온 경우, 그죠? 한 40%에서 60%. 예, 이건 대형주니까 거의 40% 이상급입니다. 이 정도면은요, 삼성전자는. 자, 이렇게 나온 뒤에 조정이 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1차 조정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1차 조정에서 무조건 30분봉을 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30분봉에선 뭐가 있다고 그랬죠? 180분선과 216분선 혹은 240분선을 보셔라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분봉에선 보통 216분선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기다리는데, 자, 특이한 케이스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요. 개바일랜드가 지금 나왔거든요. 여기가 좀 너무 과열이에요. 딱 이 구간이 너무 과열입니다. 이 구간이 과열이에요. 이 구간이 과열이기 때문에 요거 메꿔줘야 돼요, 다. 예. 과열된 부분은 다 메꾸게끔 돼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이치예요. 자연스러운 이치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놔두시고요. 분봉 보지 말고 이런 종목은 당연히 주봉 보는 겁니다. 예, 당연히 주봉 보고 지금 오를 때 보시면은 꾸준하게 10주선 맞고 오르는 거 보셨죠? 예, 그냥 편안하게 10주선이 올라오도록 기다릴 거예요. 왜? 이거 반등하면 어떡해? 반등하면 어떡해? 아니 2월 28일 날 어차피 그거 출해된다니까요. 어차피 오버행 이슈가 있으면은 그 오버행 이슈 받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예. 오버행 이슈 받고 움직이는데 그걸 굳이 뭐 벌써부터 합니까? 그게 여기 위에 자리가 됐든 밑에 자리가 됐든 그 오버행 이슈는 그냥 어떡합니까? 예. 끝나기만 기다렸다가 자연스럽게 하면 돼요. 개별 테마주가 아닙니다. 개별 테마주가 아니고요. 그리고 또 분명히 흔적을 남겼어요. 과열이다라는 흔적을 남겨줬습니다. 예, 그쵸? 예, 저는 원래는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릴 때 뭐라고 했냐면 181선이나 자리에 216일선까지 오르고 조정을 받으면서 원래 10주선까지 기다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10주선까지. 근데 오버를 했잖아요. 그죠? 오버를 했고 너무 탄력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180분선과 216분선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올라와요.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잡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보고 여유롭게 대응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유롭게. 굳이 또 먼저 잡겠다고 해봐야 예, 또 내가 물렸네 어쩌네 이렇게 말밖에 안 나와요.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보시면은 거의 유사하죠. 유사합니다. 자, 유사하다라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에서도 일부 편출이 될 겁니다. 일부 편출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박스권 흐름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든 아니면 여기서든 박스권 흐름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매수 기회를 포착하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고요. 거의 매일 봐요. 매일 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의 흐름은 잘 봐뒀다가 한번 분봉이든 아니면 주봉이든 30분봉이나 아니면 주봉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 두 종목은. 그래서 지금 현재는요. 나중에 3개월 뒤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정 끝내고 또 이렇게 오르잖아요. 오르면은 그때 이제 60분봉 보는 거고요. 이렇게 분봉은 그때그때마다 틀리게 보는 거거든요. 여튼간에 저 흐름을 갖다가 간간히 제가 코멘트를 해드릴게요. 실전 게시판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구나. 이렇게 움직였네 진짜. 혹은 유민 아빠가 틀렸네 이렇게 봤는데 완전히 틀렸네 이런 빙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이렇게 장기선에서 강하게 먼저 치고 들어왔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장기선을 갖다가 강하게 치고 들어온 종목은 굳이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투톱하게 있을 때.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장기선에 강하게 치고 들어왔을 때는 굳이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하방하는 선들이 주가를 짓눌러요. 이건 정확히 181선, 216일선에서 지금 눌림을 당했잖아요. 그죠? 예, 삼성전자는 좀 아니었지만은 분명한 건 SK 하이닉스는 분명히 눌림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일단은 지켜보자. 그러나 여기서의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저는 매수 타이밍은 여기서 이제 실제 실전에서는 여기서 노리기보다는 이제 이 안에서 노리거든요. 이 안에서 노리기 때문에 일단 안으로 진입했으니까 빼지는 않을 겁니다. 561선을 빼지는 않겠지만은 여기 보시면 561선 딱 맞죠? 빼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뭐가 있다?
예,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섣불리 아무 자리에서나 잡지는 않는다. 그냥 천천히. 왜? 아직 오버행 이슈도 있고, 오버행 이슈가 새롭게 생겼고, 오버행 이슈가 새롭게 생겼다라는 건 그냥 편하게 천천히 봐도 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해서 요 부분만 간단하게, 요 부분만 좀 편하게 상기해 두면서 그러면서 정리하면 돼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는 이유는 이 두 종목을 매매하기 위함도 있지만은 딸린 식구들이 많아요. 그죠? 반도체 관련주, 디스플레이, OLED 관련주 해가지고 딸린 식구들이 참 많습니다. 얘네가 강하게 움직여주면 걔네들도 강하게 움직여요. 얘네들이 쉬면은 걔네들도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항상 흐름은 항상 파악해야 돼요. 예, 대표주기 때문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대표주기 때문에. 물론 디스플레이는 LG 디스플레이를 봐야겠지만은 일단 반도체 쪽만 한정했을 때, 국한됐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상 이 두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상황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별 내용 없죠? 별 내용 없지만은 그래도 신기하게 이 밑에 부분에서 개발랜드가 삼성전자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가격이 4, 5만 원대로 떨어지면서 3, 4, 5만 원대로 떨어지면서 관심들을 되게 많이 가지세요. 삼성 그 매수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상 유민아빠였습니다. 다음 종목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